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 토탈짱 수학상 12단원 원의 방정식 유형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란 타이틀로 1937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 1937번부터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형 1의 원의 방정식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잠깐 볼까요? 중심이 3,1이죠. 중심이 3,1. 반지름 표시되어 있는데 2거든요.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죠.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보기 3번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 자, 계속해서 1938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938번은 이 원과 중심이 같고 그랬으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었군요. 근데 중심이 같은데 이 점을 지난대요. 그렇다면 선생님 원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중심은 얘랑 똑같대. 3,-1이야.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이 점을 지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죠. 또는 이 식에다가 요 3,-1을 그냥 무작정 대입해도 반지름은 나오겠죠. 자, 반지름 계산해 볼게요. 반지름은 루트 3 빼기 3이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잠깐만요. 그냥 반지름이 1인데요. 그러면 x-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1의 제곱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이 a, 0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x가 a일 때 y는 0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없어져서 a는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a의 값도 결정을 했고 1939번으로 가볼게.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했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서 지나가든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자, 내용인즉슨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보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1,1이고 B가 3,A가 되는데 수직 이등분했다라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했다. 그럼 이제 선생님 보기에 이게 수직 이등분한 거거든. 그런데 얘가 원의 중심을 친하더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수직 이등분했던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얘기한 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수직 이등분했다는 말에 두 가지는 먼저 A, B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 제일 먼저 수직이라고 하니까 이걸 L이라고 할게. A, B의 기울기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뭐가 되냐면 3 빼기 1 해서 분모 2 되고요. A 빼기 1 해서 얘가 A, B의 기울기가 돼요. 근데 이제 수직이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잠깐만, 그럼 여기 중점이 뭐가 되노? 여기 중점이 2,2분의 A 플러스 1이죠.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요. 예, 선생님 중점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쪽에다 다시 쓸게요. 요 중점은 2,2분의 A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심점이 어디였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5거든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P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두 번째 PM의 기울기 한번 볼까요? PM의 기울기는 2 빼기 2니까 4가 되고요. 2분의 A 플러스 1에서 5를 뺀 값이에요. 분모 분자에다 2를 곱하면 얘는 4가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10이 되겠네. 따라서 8분의 A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렇다면 얘랑 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계속 공부했던 거잖아. 그지?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공부했었거든. 자, 잠깐 선생님 요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것만 잡히네. 자, 그냥 여기다 넓혀서 써야 되겠네.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해야겠다. 2분의 a-1하고 2분의 a-1 얘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가 8분의 a-9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그래서 a-1, a-9가 됐고 16 양변에 곱하고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가 나오니까 얘가 넘어오면 25가 되네. 그지? 9하고 16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5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었네. 다행이네. 그럼 a는 뭐가 5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이 5가 된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거니까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1939번의 정답 보기 1번 됐죠. 자, 이제 계속해서 1940번으로 가볼게. 1940번이네요. 두 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 이 앞에 1번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각각 P와 Q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P는 마이너스 A, 2고요. Q는 2번의 중심이죠. 마이너스 3,B예요. PQ라고 하고 PQ의 중점 M 그랬습니다. M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고 2분의 2 플러스 B가 되네요. 뭐 B 플러스 2라 쓸게요. 중점의 좌표가 얘가 마이너스 1,4라고 그러네. 그냥 간단히 끝나겠군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B 플러스 2죠. 2분의 B 플러스 2가 4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B 플러스 2가 8이 되고요. 따라서 B는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A와 B의 합은 5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다. 1940번입니다. 1941번을 같이 볼게요. 1941번.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 완성해 줄 수 있죠.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반지름 4가 됐고 x축과 만난다는 건 y가 0일 때의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 y가 0일 때의 값이다. 물론 책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y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x축과 만나는 점 이런 얘기 할 때 바로 그냥 이게 탁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입해 버리면 여기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1이 되니까 넘기면 3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3은 뭐가 될까요? 뿔마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가 되거든. 두근의 곱과라고 그러는 거네. 그러면 뭐 6이 되는 거죠. 선생님 계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머릿속에 다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도 계산했고요. 사실은 요식을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3 넣으면 6이 되거든. 그러면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6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1941번 해드렸고요. 1942번으로 한번 가볼게. 월의 방정식 두 원이 있는데 접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모든 양수와 아랫값의 합을 계산해라. 처음부터 조금 선생님 보면 어려운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모든 양수 아랫값의 합이라고 했을 것 같아.
제일 먼저 외접하는 경우는 두 원이 서로 이렇게 외부에서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외부에서 접하는 경우를 외접한다고 그래. 그러면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게 큰지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 하고 얘는 2,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두 원에 어디를 지나냐면 교점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한 반지름이 3일 것이고 얘가 반지름이 3이잖아. 얘는 R이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3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와 같더라는 거지. 2 빼기 1, 3이니까 9가 되고 1 빼기 3 하면 1 빼기 3이니까 4제곱해서 16이 되거든. 그래서 3 플러스 R이 5가 되네요. 따라서 반지름 R은 외접하려면 반지름이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구해냈고, 내접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내접의 경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두 원이, 이렇게 한 원이 이렇게 있고, 그 한 원의 중심이 여기란 말이야. 또 다른 이제 작은 원이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둘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이제 작은 원의 중심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볼게. 그러면 두 원의 중심점과 중심점은 정해졌는데 거리를 알고 싶잖아. 그러면 얘 반지름에서 얘 반지름을 뺀 값이 중심의 거리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즉 3-r의 절대값의 차이가 아까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는 계산했거든. 요거는 이제 하나는 따로 계산 안 할게. 중심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뀌진 않거든. 근데 선생님 그림이 요거 하나는 되게 크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요 거리는 아까부터 5였어요. 그래서 두 중심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3-r은 뿔마 뭐가 되는 거야? 요거는 절대값이니까 R-3의 절대값으로 봐도 괜찮아. 그래서 하여간 R-3은 뿔마 5가 돼야 되고 R은 3 뿔마 5가 되니까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근데 반지름이 음수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 반지름은 8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접하는 경우 외접하는 경우 두 개 다 생각해서 합은 10이 될 수밖에 없죠. 교육 과정에서도 내접, 외접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이런 건 잘 체크해 놓으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42번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1943번 같이 볼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럼 그런 문제가 나왔다. 계속해서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보고요. 두 원의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게 지름을 잡고 양 끝점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게 중심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됐고 B는 6,2가 됐대요. 그러면 반지름 같으니까 중심이 중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랑 6 더하면 4니까 2로 나눠서 2, 마이너스 4랑 2 더하면 마이너스이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그래서 중심이 2,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반지름은 길이 구하면 되죠. 반지름은 루트 6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6 되고요. 2 빼기 1, 3의 제곱 9. 반지름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x-2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 반지름 5의 제곱 25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5의 제곱이라 쓸게 그냥. 여기 답의 형태가 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요거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죠. 선생님 얼른 봐도 5번에 있는 것 같죠? 맞나요? 예. 1943번의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자 이제 44번으로 한번 가볼게. 지름을 양
두 원의 중심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의 중심은 원점이고 얘의 중심은 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원이 있는데 그지? 이렇게 원점과 2, 마이너스 4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 자, 0, 0, 2,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원점으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루트 5가 되겠군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2의 제곱에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빨리 계산을 했고요. 1945번으로 가볼게. 이건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A, B가 X축에 있네.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원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서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X축 위에 점이 있는 거지. 자, K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보기에 B가 여기 있는 거죠. A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0이라고 그랬고 B는 K, 0 이렇게 나왔네.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 지름은 4니까 그럼 그냥 간단하게 K가 1인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네. 다 나왔네.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이고 K는 1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중심이 마이너스 A지. 미안. 마이너스 A니까 A는 1이 돼야 되는 거네. 그죠? A는 1, B 0, K는 1. 중심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거든. 그러면 A는 1이 되고 B는 뭐 0이 되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A, B, K 더하면 뭐가 돼?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이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1946번으로 가볼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중심좌표를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식을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이퀄 0. 그러면 우리는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만 보는 거야. 얘만. 그럼 뭐가 돼?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올 거야. 물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얘네 둘만 보고 적었기 때문에 x좌표 1, 그러니까 상수항이 1이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1 빼주고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나올 테니까 4를 빼주고 뒤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랑 더해주면 되지.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9가 되는 거죠. 따라서 중심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3이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색깔이 어떤 거 빨간색이고 파란색 다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정리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A, B, R의 그 합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나왔네.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4가 되죠. 보기 4번이 정답. 자 1947번으로 가볼게. 이원의 중심과 같대. 그러면 중심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y제곱 플러스 6y니까 y 플러스 3의 제곱이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반지름 어떤 반지름이 있었을 것이고 중심이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원하고 중심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중심이 같은데 3, 마이너스 1을 지난데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중심은 얘가 됐잖아. 2, 마이너스 3. 근데 3,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 반지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3 빼기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플러스 2죠. 4가 되네요.
그래서 아래 제곱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아래 제곱이 5인 거 알아서 5파이가 정답. 보기 1번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1948번 볼게.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뭘 구해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결국에 앞에 1번 원과 2번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을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의 중심은 x제곱 마이너스 7x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이었을 것이고 y제곱 마이너스 9y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9y의 제곱이었을 거야. 물론 선생님은 반지름은 지금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2분의 7, 2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요건 더 쉽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고 y 제곱이잖아. 뭐 R2의 제곱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는 2,0 되네.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 얘를 계산하래. 그지? 협조를 안 해주네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 D 이렇게 할까? 자, D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7에서 2를 빼면 2분의 4를 뺀 거니까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9의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분모는 4로 통분 3의 제곱 9, 9의 제곱 81. 아, 그러면 4는 2로 나오고요. 루트 90, 92면 3루트 10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 1948번 2분의 3루트 10이 정답. 자, 다음 페이지에 1949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도 중심 좌표 구하라고 그러는데 x제곱 플러스 2kx 그러면 x 2k의 절반 k. 자,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할게. 나중에 또 하면 또 까먹을까봐 상수한 k제곱이니까 없던 k제곱 빼주면 되고요. 이번엔 두 번째 y제곱 마이너스 ky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y k의 마이너스 k의 절반 2분의 k의 제곱. 그러면 이제 4분의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빼주면 되고요. 원래 3k가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됐네. 그럼 요식하고 요식 먼저 써서 x 플러스 k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은 요 두식 이제 상수항들 나가면 되죠. 4분의 5k의 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나가겠네. 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1에 그러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k, 2분의 k인데 그럼 k가 몇이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라 정도는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면 둘레의 길이 반지름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자. 4분의 반지름의 제곱이 4분의 5 곱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몇이 나와? 8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반지름은 2루트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원의 둘레 2파이 r. 그럼 2루트 2 들어가면 4루트 2파이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1950번을 볼게. 원의 넓이를 2등분한데 그러면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중심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y는 3x 플러스 2가 중심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거고 그러면 중심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식을 잠깐 볼게. x제곱 플러스 2a의 x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쓰고 2a의 절반 a의 제곱 y 플러스 4a니까 4ay니까 2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상수 a 값 구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반지름 지금 관심이 없거든. 중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얘가 이 직선 위의 점이지 않냐라는 얘기지. 대입할게. y에다 마이너스 a, x에다 마이너스 a를 쓰니까 식은 이렇게 됐고 따라서 a가 뭐가 돼? 2.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계속해서 1951번으로 가볼게.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원의 중심 좌표, 이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8kx, x 마이너스 4k의 제곱, 그러면 16k의 제곱 빼줘야 되겠네. y제곱 플러스 4ky니까 2k 전체 된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되겠다. 뒤에 20k 마이너스 9도 있고요. 자, 전체 정리할게. x 마이너스 4k 제곱 y 플러스 2k의 제곱은 20k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9가 되는구나. 그럼 얘 최소값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아래 제곱이라고 하는 얘는 지금 k의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 바깥으로 뺐더니 k제곱 마이너스 k. 이차 함수의 치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단 제곱. 4분의 1 더해줬으니까 4분의 1 빼주면 5가 나가죠. 마이너스 뭐야? 깜짝이야. 마이너스 5가 나가니까 이쪽이 4만 남겠네. 그죠? 그럼 이 식의 최소는 당연히 누구가 돼?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의 반지름은 2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K가 몇일 때인데 K는 2분의 1일 때. 그래서 중심 좌표가 지금 선생님 보니까 4K, 마이너스 2K거든. 근데 K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따라서 중심 반지름 다 더하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3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A, B, R은 3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문제죠. 이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게 또 나오네. 1951번 정리해 드렸고 1952번으로 가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원의 넓이를 4등분한대요. 원의 넓이를 4등분한다. 어떻게 해야 원의 넓이를 4등분할까? 둘은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이렇게 한 원이 이렇게 지나갔잖아. 그럴 때 4등분을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수직으로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야 4등분이 될 테니까. 원의 중심하고 한번 볼게. 이 식을 고치니까 x-1의 제곱 y-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1, 4, 5가 되죠.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런 원의 방정식이 돼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두 원 다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둘이 직교해야 되니까 A, B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 1,2. 그러면 요걸 첫째 식, 이걸 뭐라 그럴까? 기억식이다. 니은식이 있고. 선생님 기억식에다 대입해 봤거든. 그랬더니 y가 2고 x가 1이니까 a2네. a가 2면 나머지 식을 이용해서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었잖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c인데 얘가 1,2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C는 뭐가 돼? 2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ABC 다 곱하라는데요. ABC 다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쓸까? A, B, C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5. A, B 마이너스 1 수직이니까 C는 2분의 5.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53번 볼게. 원을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모양이 나오려면요.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문제가 약했던 분들은 일반형의 경우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표준형으로 고쳐볼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에 대한 제곱되고 y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돼.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얘하고 얘만 보고 정리했기 때문에 상수항인 4분의 a제곱 요거 참 b인데 잠깐 깨끗하게 지우고 갈게.
2분의 b인데 왜 또 4분의 b라 적냐? 그러면 이쪽에 4분의 a제곱 더해주고 4분의 b제곱을 더해줘요. 상수항에 더해진 값들 c 빼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쪽이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야. 그래서 r제곱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니까, 따라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반지름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이 공식을 외워야 되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참고서 보면 이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식을 뭐로 고치냐면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 정리했던 이런 식의 모양들 있지? 이런 식의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볼게. 자, 표준형으로 고치는데, 먼저 볼 거는 지금 요걸 보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를 보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6의 절반 3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9를 빼주세요. 상수항.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가 있지. 여기 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는 y 쓰고 2의 절반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고 k 플러스 1은 원래 있던 값이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9 마이너스 k인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가 r제곱 자리잖아. 그러니까 9 마이너스 k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9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요렇게 우리가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0이면 원의 반지름이 0이면 원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0보다 적으면 아예 원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해가시죠? 자, 1953번 해드렸고요. 1954번을 볼게.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원을 나타낸다. 원을 나타낼 때의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x제곱과 y제곱 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런 모양의 식이라고 해서 늘 원이 아니에요. x제곱과 y제곱 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2y제곱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도 얘가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양변 2로 나누면 우리가 되니까. 두 번째, x 곱하기 y항이 없어요. 원의 방정식은. 세 번째는 반지름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의 성립 조건이야. 세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뭐 문제 푸는데 내용은 아니니까 지울게. 자, 다음같이 원을 나타낸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 표준형으로 잠깐 고치면 x-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요. a제곱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a도 있고 1도 있고 이러네. 그러면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얘가 원을 나타낸다고 할 때 상수 a 값이 될 수 있는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값을 m, 음수 중에서 최대값을 m이라 하자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따라서 2a, 1,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생각해 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아예 작던지, 또는 a는 2분의 1보다 아예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 그러면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네.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이 될 것이고, 음의 정수 중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라고 그러니까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1954번 그래서 3이 된 거고요. 1955번으로 갈게. 이번엔 유형산대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XY는 이제 좌표니까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미지수는 뭐가 되냐면 지금 보이시다시피 미지수는 XY가 좌표가 주어지면 A, B, C 세 개가 미지수가 되거든. 그러면 좌표 세 개만 있으면 이 원의 방정식을 완성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이 지나는 점을 각각 대입하여 A, B, C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라.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세상수 A, B, C를 구해서 답을 구해라 이런 얘기고요. 1955번을 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모양은 알고 있으셔야죠.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요 모양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 보니까 1,1을 대입하면 1하고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xy 싹 없어지거든. 여기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a, b, c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 b, c의 합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두 번째 b의 0,0 땡큐지. 0 들어가면 x, y 다 0 들어가니까 c만 남았거든. c도 0이다 라는 얘기지. 그럼 이 식이 변하네.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2다가 돼버렸죠. c가 0이니까. 세 번째 3,2를 집어넣었대. 3 들어가면 9가 되고 2 들어가면 4가 됐고 3a, 2b 들어가고 c는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따라서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3이구나 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네. 두 식이 연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두 배를 해볼게. 2a, 2b 요식 두 배 마이너스 4. 그래서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가 되겠구나. a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럼 플러스 9 넘어가면 b는 7이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b는 7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인데 선생님이 라지로 썼네. 그냥 이해하세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a가 얘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7, c는 0이니까 의미 없고,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56번 같이 볼게요. 1956번입니다. 1955번과 동일한 방법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y제곱 플러스 책처럼 할까? ax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그래서 최초 원점 대입하면 다 0이 되고 c만 남으니까 c가 0이다가 됐고, b에 마이너스 2,0 대입하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쓰는 거지.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2a만 남았네. c도 0이니까 다 없어졌잖아. 따라서 a는 몇이 돼? 2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번에는 c가 2,4래요. 2 들어가면 4가 되고 4 들어가면 16, 2a, 4b, c는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a가 2라고 했으니까 4잖아. 그러면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4고 20이고 24가 되네. 24 플러스 4b가 0이래요. 따라서 b가 몇이 되나? 4, 6, 24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럼 원의 방정식 완성. x제곱 플러스 y제곱, a는 2니까 2x, b는 마이너스 6y, c 없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니까 상수항 없던 거 1, 9 더해줘서 10이잖아요. 양변 같이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루트 10이 돼요. 외접원의 넓이 당연히 파이 r 제곱이니까 10파이가 되겠지. 보기 2번. 자, 1956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1957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어느 물류회사는 새 물류창고 ABC를 보유하고 있어요.
B창구는 A창구에서 동쪽으로 1km, 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있고, 이때는 어떤 창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 처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 잠깐 보니까 B창구를 설명하는데 A창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C창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A창구에서 어떻게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각 물류창구로부터, 그러니까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A와 B와 C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각각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리에 뭘 만들겠다? 지금 보니까 새 사옥을 만들고 싶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그래서 새 사옥과 물류창고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림 못 그리겠고요. 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지? 조금만 잘 그려도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할까요? 예, 그냥 만족합시다. 자, 이걸로 시간 오래 끌면 또 그러니까. 자, 원래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A가, 아, 좌표가 나름 정확해야 되네. 동쪽, 서쪽 이렇게 있어서. 그죠?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요 그림 그리고 다시 만날게. 자, 그림을 그리고 만난다고 했는데 우선 그림을 요 정도 그렸어요. A가 기준이니까 0,0. 자, B를 볼게. 동쪽, 동서남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잖아. 동서남북 이렇게 보고요. B는 1,1이라고 그랬거든. 동쪽으로 1km, 북쪽으로 1km. 그럼 B는 좀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라고 할게. 1,1. 그 다음에 C 창고는 서쪽으로 6km예요. 6km, 북쪽으로 8km니까 여기다 가정해 볼게. 그러면 C 창고는 마이너스 6,8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사옥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음, 선생님은 이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그냥 거리 구하는 걸로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죠? 그래. 요거 P라고 그럴게. 선생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체계 방법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 CP의 길이가 같다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가 바로 뭐야? 세사옥과 물류창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다로 계산해서 그 값을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AP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BP의 길이는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 될 거고, CP가 좀 크죠. A-6이니까 얘가 되고, 조금만 옮길게요. 칸 넘어가는 게 싫어서. 예. 그 다음에 B-8의 제곱이 되는 거죠. B-8의 제곱. 그냥 얘의 길이와, 지금 말 그대로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다 어떻다? 같다인 점을 구하는 거죠, 뭐.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해 볼게. a제곱과 b제곱은 여기 보시면 a제곱 b제곱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112가 돼서 요거 없어지네. 그럼 따라서 2a 플러스 2b는 2가 돼서 a 플러스 b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a 플러스 b는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 거 요번엔 요식하고 요식 잡을게요.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됐고 이쪽이 어마무시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b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12a 마이너스 16b가 마이너스 100이 되겠어요. 그래서 4로 나눠주면 4b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구나. 자, 두식 연립해서 계산해 버릴게. 자,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데 A와 B의 합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지금 두식 연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과 요 식을 연립하는 겁니다. 달달달. 자, 그러므로 위에 거에 3 곱할게요. 3A 플러스 3B가 3이고요. 3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25. 그래서 빼면 7B가 28, B가 4네. B가 4면요.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어요. 아, 그러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4가 됐는데 원점하고의 거리만 구해도 되잖아. 루트 25. 5네. 그래서 몇 킬로미터냐? 5킬로미터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요 거리 구해도 되겠지? 그래서 5킬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이제 계속해서 1958번 같이 볼게. 아,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야.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 내용 설명은 이 시간은 안 할게요. 제일 먼저 중심 좌표가 3, 마이너스 1인데 y축에 접한대. 우선 3,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좀 생각해 봐봐. 3,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이제 3, 마이너스 1은 y축 어디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가 3, 마이너스. 그 y축 여기 이렇게 있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원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3, 마이너스 1이 y축에 접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x축을 지금 그리지 않고 있는데 아무데나 한번 그려볼게. 이걸 어디다 그려야 되나?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면 x축은 뭐 위에 이렇게 있겠지? 자, 한번 봐봐. 여기가 몇이야? 3이죠. 그러니까 y축에 접할 때는 y축에 접할 때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과 같아요. 그러니까 x가 좌표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y축에 접한다. 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다. 즉 3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때 원하는 넓이는 당연히 몇 파이? 9파이다. 반대로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요. 1959번으로 갈게. 자, 1959번은 이 원과 중심이 같대요. 그래서 이제 중심만 잠깐 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당연히 x 마이너스 1의 제곱 y제곱 8y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되잖아. 뭐 이 반지름 어떤 반지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런데 x축에 접한대. 아까 얘기했어.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 얘의 절대값과 같다고. 반지름이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구해라. 4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자, 1960번 같이 볼게요. 중심이 5,6인데 y축에 접한대. 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이다. 그죠? 오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알게 됐는데 중심이 5,6이라고 그러니까 y-6의 제곱 반지름 5니까 25 이렇게 된 거지. 1,k를 지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실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실수겠지. x가 1 들어가면 되잖아. 1-5의 제곱 k-6의 제곱이 25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k-6의 제곱은 이게 4잖아. 제곱하면 16 넘어가면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6은 뿔마 3이 돼야 되죠. 제곱해서 9가 돼야 되니까 k는 6 뿔마 3 k는 9거나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k값의 합은 당연히 12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2. 1960번 봐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1961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펜이 많이 올라가서. 예.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중심이 2,a이고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반지름이 우리가 잠깐 보시면 중심이 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리고 반지름은 아까도 얘기했다. 뭐라고 그랬더라? 반지름은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a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모르는 값이 a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5,1을 대입하면 당연히 a 값을 계산해 줄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이 식에다 대입. x에다 5 집어넣으니까 9가 되죠. 3의 제곱. y에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요거 a 제곱 어쨌거나 나오면서 없어지잖아요. 여기 9, 9, 1 마이너스 2a 나오겠네. 따라서 2a가 10이 되니까 a는 몇이 돼? 5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1961번의 정답은 5. 이제 1962번으로 가봅시다. 중요한 문제 나왔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 마이너스 1,2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래서 선생님 먼저 잠깐 체크를 해보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1,2래. 마이너스 1,2 그러면 요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우리가 그려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1,2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럼 요 중심 하나 나오겠다. 그지? 자, 이건 좀 쉬우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떤 거냐? 이 원의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하래. 그러면 또 하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이걸 그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봐요. 이 사실 이렇게 그리기가 쉽진 않아요. 아이고, 어디로 갔니? 여기 1,2를 지나야 되는데 원이 더 커져야 되겠다. 그지? 지금 포기의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삭제했고요. 그냥 모양만 잡을게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고 큰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큰 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지. 큰 원의 중심이. 이거 이쁘게 그려주고 할 걸. 좀 속상한데요. 다시 그릴까 말까 생각 중. 다시 그릴게요. 예,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짝짝짝. 자, 마이너스 1,2라고 그랬잖아. 요 점을 마이너스 1,2로 본 거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하나 이렇게 딱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있긴 한데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중심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사분면에서 접하거든.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2사분면에 접하면 자, 한번 생각해 봐. 2사분면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r이면 r, 뭐가 돼? 마이너스 r, r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다 아는 걸로 가정하고 문제 풀이 해드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r, r이 돼서 기본 작성할 수 있는 식이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까지 작성이 가능하셔야 돼. 그런데 이 원이 어디를 지나니?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2를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여기는 2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거든.
그럼 보시다시피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R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2R의 제곱이 나오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2R, 여기 마이너스 R 나오니까 마이너스 6R, 1, 4, 5가 되죠. 그래서 R의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요거 하나 없어져요. 그래서 R-5, R-1이 0이 되니까 R은 1이거나 5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원의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원이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반지름이 1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5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5가 된 거고 요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1이 된 거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그랬는데 두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점과 중심점을 구해서 거리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니까 요 길이가 4가 되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도 4가 되네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 계산할 거 없죠? 4루트 2 그죠? 보기 4번 또는 두 점 중심점으로 그냥 계산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1962번이었습니다. 1963번 가볼게. 1963번입니다.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역시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고 그러는데 X 플러스 잠깐만요.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Y제곱 플러스 2의 Y래. 그럼 Y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없던 3을 제곱을 더해준 거니까 9 마이너스 A 제곱 해주고 뒤에 원래 13 마이너스 B는 있던 거니까 그대로 쓸게. 그래서 정리하면 Y 플러스 A의 제곱이 됐고요. A 제곱 플러스 B 넘어가고 요거 마이너스 4 넘어오네. 그죠? 9에서 13 더하면 마이너스 9에 13 더하면 4가 되니까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3, 마이너스 A가 됐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3인 것은 알 수 있었잖아. 그지? 그런데 양수 A라고 그랬거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그러면 A도 3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4, 4분면에 있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건 이렇게 그려졌잖아. 중심이 4, 4분면에 있기 때문에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3, 마이너스 3이 된 거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A가 3인 걸 알 수 있어서 9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R의 제곱이니까 9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B는 4가 되는 거죠. A와 B의 합 당연히 몇이 돼야 돼? 7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A 플러스 B의 합은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963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유형 6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